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아빠가 하시던 공장을 맡아서 해보라는 말을 꺼내줬어요. 장인어른, 그동안 제가 줄곧 회사만 다녔고 사업의 사조도 모르는데 공장을 운영하라니요. 남편이 걱정스레 아빠를 바라봤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배우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자네한테 가르쳐주려고 하지 않나? 비록 큰 공장은 아니지만 거래처가 탄탄하니까 큰 부자는 못 돼도 직장생활보다는 훨씬 나을 걸세. 그냥 유지만 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 말이야. 아빠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빠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의사가 되도록이면 일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공장 일 하나하나를 신경 쓰며 절대 일손을 놓지 못하셨어요. 그랬기에 아빠 뒤를 이어 공장을 맡아줄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위로 오빠가 있긴 한데 오빠는 사업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냥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빠의 꿈은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었기에 오로지 그 목표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한숨만 쉬던 아빠가 어느 날 우리 부부를 불렀습니다. 네 오빠는 아빠 사업을 절대 못 배우겠다고 난리도 아니구나. 그래서 말인데 은혜 네가 한번 배워보는 건 어떻겠니? 아빠는 많이 고민하신 듯 며칠 새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아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아빠 공장을 운영하란 말이야? 설마 그 말은 아닌 거지? 지금껏 살면서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무척이나 당황한 채 제가 아빠를 바라봤어요. 사실 그때 심정은 겁부터 났다고 해야 할까요? 사업이라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동안 아빠가 힘들게 운영하는 모습을 옆에서 고스란히 봐왔던 터라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 근데 난 진짜 못할 것 같아. 아빠도 잘 알다시피 난 성격도 내성적인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잘 운영되는 공장을 이대로 문 닫으란 말이야? 자식들이 둘이나 있는데 어쩌면 마음에 드는 자식들이 하나도 없어. 아빠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저를 노려봤어요. 여보, 당신 혈압도 높은데 그렇게 화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한테 자식이 왜 둘밖에 없어? 엄마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봤어요. 그럼 나한테 자식이 둘이지 셋이야?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최서방이 있잖아. 사이는 자식 아닌가? 우리 최서방이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눈치도 빠르고 결단력도 있고 내가 보기엔 아주 적임자야. 살면서 우리 은혜가 가장 잘한 일이 최서방과 결혼한 거라니까. 엄마가 우리 남편의 등짝을 툭 하고 내리쳤어요. 장모님, 그 최서방이라고 하면 혹시 저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남편이 토끼 눈을 뜬 채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 집안에 최서방이 또 있단 말인가? 당연히 자네를 말하는 거지. 그쯤에서 엄마가 작정을 한 듯 남편의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빠가 실눈을 뜨며 곁눈질로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그렇구만. 나한테 자식이 한 명 더 있었네. 우리 최서방이야.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긴 하지. 아빠의 표정은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저기 장인어른, 그게 말이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사업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장인어른께서 평생을 일궈온 그 공장을 제가 한순간에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회사나 다니겠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는데 아마도 제게 뭐라도 도와주길 바라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남편의 눈을 피해버렸습니다. 우리 최서방이 군대도 엄청 빡신데 다녀왔었잖아. 그거에 비하면 사업은 거저먹기야. 네? 장인어른, 아무리 그래도 군대랑 사업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저는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얼마 뒤면 승진도 할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저는 회사 체질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장인어른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 때 국문학과를 졸업해서 기계 만지고 이런 거 진짜 소질이 없습니다. 장인어른 공장에서 보면 다른 직원들하고 기계도 막 같이 만지고 이러시던데 아유,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네 회사 다녀서 얼마나 받고 있나? 이 사업은 말이야, 잘만 하면
월급의 10배, 아니 그 이상도 더 받을 수 있어. 모름지기 가장이 그 정도 희생은 해야 하지 않겠나? 아빠가 헛기침을 하시며 넌지시 남편을 바라봤어요. 네? 저기 그게 우린 지금 버는 돈으로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맞벌이해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있고 주말이면 영화도 보고 워라밸을 즐기고 있는데 아유, 장인어른 저는 진짜 이 생활에 아주 만족합니다. 남편이 간절한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봤어요. 최서방, 자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남자가 말이야, 배포가 커야지. 나중에 우리 은혜가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어쩔 텐가? 그럼 자네 혼자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할 텐데 그 돈으로 우리 손주를 먹여 살릴 수나 있겠나? 아빠가 다시 헛기침을 하며 곁눈질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게 회사에 출산휴직계도 있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 여보? 남편이 간절한 눈빛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모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와 저보다는 남편이 성격도 좋았고 판단력도 좋았거든요.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이 빠른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 대신 남편이 아빠의 후계자가 되도록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죠. 남편이 아니면 제가 대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그러게, 역시 우리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이래서 연륜을 절대 무시 못한다니까. 내가 아까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적임자 같아. 역시 내가 결혼을 참 잘했다니까. 그지 아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신랑감을 안 데려왔으면 어쩔 뻔했어? 은혜야, 1억이야? 남편이 저를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자기야, 나도 사모님 소리 좀 들어보자. 그리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빠 일 잘 도와드려. 이런 기회가 어딨어? 그러면 아빠도 좋고 자기도 좋고 금상첨화네. 제가 호들갑을 떨어댔어요. 엄마와 제 응원에 힘을 입은 아빠는 남편을 후계자로 결정하신 듯 했어요. 그래, 결정했다. 최서방이 잘 해주리라 난 믿네. 자네라면 충분히 잘 해낼 걸세. 장인어른, 저는 정말 자신이 없긴 합니다만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약간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근데 용수 오빠 말이야. 아빠 공장에서 일한 지 꽤 오래됐잖아. 그럼 전반적으로 일도 많이 할 텐데 용수 오빠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용수 오빠가 딱 적임자구만. 용수 오빠는 제 사촌 오빠로 큰아빠 아들입니다. 그동안 아빠와 같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왔기에 그 누구보다도 공장 일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한 공장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야. 아빠가 갑자기 긴 한숨까지 내쉬었어요. 뭐야, 아빠 설마 반드시 아빠 아들딸이 물려받아야 한다는 그런 조선시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보면 전문 경영인도 많이 있잖아. 사고를 조금만 바꾸면 그거 아무것도 아냐. 그런 건 아닌데 난 우리 최서방이 해줬으면 좋겠구나. 우리 최서방 정도가 돼야 내가 믿고 맡기지. 아빠가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그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남편은 하루아침에 아빠 공장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직원이 50명 정도 근무하는 공장인데 그동안 아빠가 나름 탄탄하게 키워놓으셨기에 사실 잘만 운영한다면 직장 생활보다 괜찮은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남편이 아빠 공장 일을 본격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었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 아빠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아빠가 공장을 이 사람한테 맡긴다고 했어요. 갑작스레 얘기가 된 거라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여기 최성민 씨가 사돈 공장을 물려받는다 그 말이냐? 네, 잘 알다시피 우리 오빠랑 저는 그쪽으로는 영 소질이 없잖아요. 그나마 이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이래저래 제일 안심이 된다고 부모님께서 이해한테 부탁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생각해봐라. 국어 국문학과 나와서 맨날 소설이나 쓴다고 그러다가 어렵게 어찌어찌 대기업에 들어가긴 했다만 난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이 공장 운영을 잘 할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되는구나.
바깥 싸더니 그 공장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데 그거 홀라당 말아먹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 얘.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뭐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들한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 공장 운영한다는 게 어디 보통 일이니? 근데 네가 그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기계의 기자도 모르는 네가? 너 가만히 생각해봐. 완전 기계치에다가 멀쩡한 것도 건드려서 다 고장내는 마이너스 손이잖아. 거기다 맨날 그 뭐냐 똘스도인가 뭔가 그 양반 책만 끼고 살던 네가 공장을 운영한다고? 네가 기계를 어떻게 만져?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시어머님께서 걱정스레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엄마, 그리고 똘스토이가 아니고 톨스토이거든? 남편이 뾰루퉁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시누이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러게, 오빠 전등도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건 그냥 게임 오버야, 게임 오버. 언니, 잘 생각하세요. 오빠가 한 달 안에 공장 기계 보고 기겁해서 도망 나온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 게 내 편이 하나도 없어. 몰라, 난 이미 회사에 말했으니까 이제 되돌릴 수도 없어. 우리 장인어른 말씀에 따르면 열심히만 하면 돈도 엄청 많이 벌 수 있을 거래. 나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 두고 봐. 시댁 가족들이 남편을 계속 무시하는 것에 대해 오기가 생겼던 것인지 남편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우리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아빠 공장에서 업무 전반적인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동안은 아빠가 옆에서 알려주셨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업무를 익혀나갔어요. 우리 최서방이 말이야,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알아들어. 이야, 머리가 아주 비상해. 타고났어.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했다고 하더니 기계공학과를 전공한 사람들보다 이해력이 아주 좋구만. 아빠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거기다 남편 또한 하루하루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배워보니 할만해.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일이 더 즐겁고 내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 진짜 다행이다. 난 억지로 당신을 끌어들인 건 아닌가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 근데 당신이 적응을 너무 잘해주니까 진짜 다행이다. 또한 시부모님과 시누이도 조금씩 남편을 인정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난 우리 아들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진짜 몰랐네. 세상에나 별일이 다 있구나. 그러게, 별일이 다 있네. 그래도 오빠 적성에 맞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시댁 가족들도 신기해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놓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어느 날부터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공장일 힘들어? 표정이 계속 안 좋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있잖아. 당신 사촌오빠 말이야. 그분은 어떤 사람이야? 남편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용수 오빠 말이야? 글쎄, 그냥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지.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께도 참 잘했어. 물론 우리한테도 정말 잘했었고. 근데 그건 왜? 아니, 그냥 용수 형님이 날 좀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길래. 용수 오빠가 당신을 못마땅해 한다고? 당신처럼 성격 좋은 사람이 어딨다고. 당신 회사 다닐 때도 성격 좋다고 다들 좋아했었잖아. 그러게, 유독 용수 형님만 나를 못마땅해 하더라고. 이건 내가 다른 직원들한테 그냥 들은 얘긴데 말이야. 집안에 둘밖에 없었음에도 남편이 목소리를 한껏 낮췄어요. 용수 형님은 장인어른이 공장을 형님한테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나 봐. 사실 장인어른 자식인 형님이랑 당신은 공장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공장을 물려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나 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디서 툭 하고 튀어나왔으니 많이 놀랐다고 해야 하나? 암튼 날 싫어하는 게 느껴져. 진짜?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그게 좀 이상하긴 했거든. 용수 오빠가 일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오빠랑 난 당연히 사촌 오빠가 공장을 물려받겠구나 싶었는데 아빠가 용수 오빠를 내 친구나 마찬가지잖아. 물론 그동안 아빠가 용수 오빠한테 공장을 물려주겠다 뭐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암암리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용수 오빠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거야. 남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빠가 용수 오빠에게 공장을 물려주지 않은 이유가 더 궁금해졌어요. 근데 직원들 말로는 장인어른께서 용수 형님을 딱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대. 그래서 중요한 일은 잘 맡기지도 않았다는 말도 있더라고. 진짜? 참 의외네. 근데 아빠가 그렇게 하신 거면 분명히 이유가 다 있을 거야. 제 말 듣던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어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거든요. 근데 저기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쥐를 좋아하는 걸까? 그게 무슨 말이야? 쥐라니. 제가 놀란 채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니, 우리 공장만 해도 라인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장인어른 라인으로 줄을 선 사람들도 있고 용수 형님 라인 쪽으로 줄을 선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 두 라인이 맨날 티격태격이야. 난 설마 공장에 그런 게 있을까 싶었거든. 근데 말도 마. 지금 난리도 아니야. 이건 말이야. 궁중 암투는 저리 가라야. 남편이 잔뜩 미간을 찌푸렸어요. 진짜? 그럼 당신 라인도 있는 거야? 장난해. 내가 공장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 라인이 있겠어? 그래도 이제부터 당신이 후계자인데 당신 라인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와, 그럼 혹시 TV에 나오는 그 사극의 왕처럼 직원 식당 음식을 김이상궁이 먼저 먹어보고 당신한테 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침까지 꼴깍 삼키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건 또 뭔 말이야. 난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내 말은 궁중 암투 때문에 내가 가부가 될 순 없잖아. 그니까 항상 조심하란 말이야.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 농담이 나와? 내가 미친다 미쳐. 남편이 저를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조 잘할 테니까. 내가 오늘부터 사극이란 사극 모조리 다 보고 암투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게. 그러니까 항상 몸조심해야 해. 누가 음료수 준다고 그냥 막 덥석 받아먹지 말고.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남편의 등을 토닥였어요. 됐다 됐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난 라인 이런 거 딱 질색이거든. 그렇게 남편과 저는 한동안 심각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남편은 많이 심각해 보였지만 저는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공장에서 무슨 일이 그리도 많은 것인지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훨씬 빨리 배워나갔습니다. 남편이 메고 다니는 가방에는 여러 가지 공장 부속품들이 많이 들어있기도 했어요. 아니, 이걸 왜 집에까지 가지고 오는 거야? 내가 문과 출신이라 이쪽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빨리 익혀야 할 것 같아서 공부하려고.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지. 그렇게 우리 거실 한켠에 기계 부속품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런 남편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우리 최서방이 일도 열심히 잘하고 성격도 참 좋아. 내가 몇 달 동안 거래처 사장들한테 인사시켰는데 다들 아주 듬직하다고 부러워하더구나. 거기다 우리 공장 직원들한테도 어찌나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는지 다들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있어. 공장장이 원래가 무뚝뚝해서 웬만하면 괜찮다는 말을 절대 입 밖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최서방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지 뭐야. 모르는 게 생기면 우리 최서방이 공장장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하루에 100번도 더 물어본단다. 그러더니 몇 달 만에 그걸 다 익혔다고 하더구나.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장인어른 과찬이십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서 공장 직원들에게 죄송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야 하는 거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거라고 했잖나. 우리 최서방이 공장 직원들 말에 귀 기울여주고 배우려고 노력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 사장이랍시고 목만 빳빳이 들고 다니면 누가 도와주겠나? 아주 잘하고 있네. 마치 아빠에게는 우리 남편만 존재하는 듯 아빠는 허구한 날 남편 칭찬뿐이었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내가 딱 보고 우리 최서방이 해낼 줄 알았다니까. 아주 기특해. 엄마가 남편의 손을 덥석 잡으며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 남편은 승승장구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 공장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점점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면서 공장에 대해 전반적인 흐름을 꿰뚫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공장장님의 도움을 받아 꺼림칙한 부분들을 샅샅이 조사해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사건에 사촌오빠가 연루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촌오빠가 앙심을 품고 본격적인 공장 암투를 벌였던 것 같았어요. 그때 사촌오빠의 만행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와, 진짜 무섭더라니까? 내가 공장 일을 조금씩 맡아서 하면서부터 거래업체에 보내줄 대금도 계속 미루고 내가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거래업체에 이상한 소문도 내고 게다가 내 지시사항이라고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업체랑 계약이 끊어진 것도 있더라니까? 아마도 장인어른이 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중간에서 계속 이간질을 하는 것 같아. 요즘 장인어른이 날 보는 눈빛도 좀 이상하고 암튼 사촌형님이라 어디다 말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하네. 진짜? 아니 그 공장 안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내가 공장을 안 맡길 잘했지. 아유 생각하기도 싫다. 근데 얘기 듣고 보니 사촌오빠 너무 괘씸하네? 내가 아빠한테 말할까? 아니 그러지 마. 그러면 나도 같은 사람 되는 거니까. 남편이 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하지 않게 한 직원에 의해 공장 암투가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요. 퇴근 후 남편이 맥주를 마시면서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아무래도 용수 형님 앞으로 회사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 정말이지 용수 형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이야. 용수 형님 라인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있었는데 둘이 퇴근하고 당구장에서 당구를 쳤었다나 봐. 근데 용수 형님이 당구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나 봐. 용수 형님이 전에도 그 직원한테 돈도 꽤 여러 번 빌려갔었다나 봐. 근데 그걸 갚지도 않고 또다시 보증까지 서달라고 해서 그 직원이 어렵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승진 문제로 압박까지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 결국 그 직원이 참다 장인어른이 계신 사장실로 무슨 서류 같은 걸 잔뜩 들고 들어왔는데 한 손에는 사표까지 들고는 그동안 용수 형님이 벌였던 일을 다 터트려버렸어. 그 노트에는 거래처 발주서를 일부러 잘못 기재한 거부터 나한테 악의를 품고 대기업 미팅 약속 시간 잡은 거 잘못 알려준 것까지 깨알같이 다 메모가 되어 있었던 거지. 그 직원이 용수 형님 라인이지만 언제든지 팽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본인도 준비를 했던 것 같더라고. 참 공장 안에서 이게 무슨 궁중 암투도 아니고 씁쓸하다. 지금 장인어른 화 엄청 많이 나셨어. 거기다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씩 마신 모양인데 그때 용수 형님이 하는 얘기를 그 직원이 모조리 녹음까지 한 모양이더라고. 그 녹음한 내용을 사장실에서 바로 틀어버린 거지. 나도 나중에 잠깐 들어봤는데 내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라며 남편이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요. 녹음 내용을 대략 요약해보면 내가 이 공장 못 가진다면 싹 다 망하게 해버릴 거야. 어디서 그지 같은 게 들어와서는 다 된 밥에 죄를 뿌려. 그동안 내가 그 영감 앞에서 아양 떠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인간이 날 이렇게 대접해? 그래도 작은 아빠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날 배신해? 내가 이 공장 빼앗아서 사장하기로 우리 아버지랑 얘기 다 맞춰놨는데 이것들이 진짜 사람을 물로 보고 있어. 정말이지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는데요.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사촌오빠는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동안 네가 뒤로 해먹은 거 다 메꿔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다. 내가 너한테 공장을 넘겨주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냐? 난 이미 오래전부터 네가 공장만 노리고 나한테 아부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 너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신 분들한테도 반말 찍찍 해대면서 지시하고 부시하고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열심히 일하는 내 공장 식구들한테 함부로 해. 눈 있으면 너도 똑똑히 봐라. 지금 우리 사위가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저게 바로 사장의 모습인 거야.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공장을 넘기겠냐? 그러니까 항상 바르게 살았어야지. 아빠가 사촌오빠를 노려봤다는데요. 작은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혼비백산한 사촌오빠가 아빠 앞에 무릎까지 꿇은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사촌오빠에게 철저한 응징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큰아빠가 찾아와서 우리 아빠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용수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평생을 이용만 해먹고 이제 와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용수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하나뿐인 조카인데. 형님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동안 형님이 어찌했는지 내가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장을 가로챌까 그 고민만 하셨더군요. 형님이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형님 어렵게 산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형님이 저한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빠가 큰아빠에게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는데요. 아니, 이걸 누가 녹음한 건가? 사촌오빠의 생생한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거든요. 형님, 악한 마음을 품고 모이는 자들은 원래가 충성심이 없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들은 돈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간신배들이거든요. 하지만 진심으로 내 편인 사람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의리를 지키거든요. 아빠가 큰아빠를 안타까운 듯이 바라보셨어요.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동생, 미안하네. 사실 우리 용수가 서운하지 않았겠나? 당연히 공장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루아침에 팽당했으니 얼마나 서운했겠는가.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게나. 큰아빠가 아빠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제가 형님 가족들 어려울 때 그동안 챙겨준 게 얼만데 사람이라면 절대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빠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촌오빠가 공장에서 쫓겨난 뒤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남편에게 줄 아이스커피를 만들어서 잠시 공장에 들렀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덕분에 우리 아들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한 공장 여직원분이 우리 남편의 손을 잡은 채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직원분들께 의지도 많이 했었고요. 제가 처음 일 배운다고 돌아다닐 때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믿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 잘 운영해서 우리 공장 가족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힘들게 아들을 키웠는데 갑자기 백혈병에 걸려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수술비도 수술비인데 병원비도 어찌 감당해야 하나 걱정하다가 혹시 몰라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셔서 정말이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이 은혜는 살면서 평생 갚겠습니다. 어르신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남편은 그 뒤에 또 공장 직원들을 챙기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아빠가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매달 보육원에 후원하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대찬성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전에는 말이야, 기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건 참 행복한 일이야. 내가 준 장학금으로 보육원 아이들이 대학도 가고 병원도 다니고 요즘 난 정말 살맛이 난다니까? 난 요즘 장인어른께 너무 감사드려.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거든. 우리 장인어른 같은 분을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야. 남편은 아빠가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믿었거든요. 사실 우리 아빠가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그토록 많은 일을 하시는지는 오빠도 저도 잘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며 아마도 우리 아빠가 남편을 선택한 이유도 그러한 것에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